한밤중에 울음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공포와 비명이 가득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어두운 밤을 상상해보세요. 어둠이 내려앉고 주위의 모든 것이 그림자 속에 감춰집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들은 고요한 공기 속에서 가득한 긴장감을 더합니다. 마치 무엇인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그 순간, 모든 소리는 하나의 미스터리, 말해주지 않은 이야기, 혹은 천안함을 찾고 있는 떠도는 영혼일 수 있습니다. 이 음침하고 차가운 이야기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가장 신비롭고 무서운 것들을 탐험할 것입니다. 참아롭지 못한 영혼들, 대답 없는 미스터리, 그리고 기이한 소리들이 여러분을 놀라움과 공포로 가득한 여정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세요. 오늘 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 안과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매번 이 검사를 받을 때마다 적응이 안 되더라. 기계가 눈 아래에 바람을 쏴대는 그 느낌은 정말 기분 나빴다. 심지어 그걸 몇 차례나 반복해야 하니 중간에 눈을 깜빡이면 검사가 더 길어졌다. 의사도 점점 짜증이 나는 듯한 인상이 보였다.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마무리되었고 첫 회에 수치가 나왔다. 수치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다. 애당초 내가 이상을 못 느끼는데 문제가 있을 리가 없겠지. 곧이어 붉은 볼펜을 든 의사다 오른쪽 눈을 감게 하곤 자신의 붉은 펜을 바라보라고 했다. 그때 내가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의사를 바라보는 순간 의사의 뒤로 영상이 재생되며 1년 전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순간 나는 균형을 지를 뻔했다.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놀랍게도 내 가족이었다. 병원에 들어올 때 본 적수천의 여직원과 지금 내 앞에서 펜을 흔드는 의사와는 전혀 다른 장면이었고 그들은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의사의 질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얼어붙었다. 내 눈앞의 현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가족이 이렇게 변해버린 모습을 보며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사고 이후로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왜곡되어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검사가 끝난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하루 종일 내가 발견한 이 능력을 실현했다. 내가 오른쪽 눈으로 본 누군가의 마지막 범죄 장면을 보여주는 이 능력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기미를 드러내는 것 같았다. 길 건너 카페에서 한 남자가 여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다시 길 건너에서 똑같은 상황을 보는 것처럼 이 능력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날 저녁 부모님 댁에서 가족 식사가 있었다. 나는 독립한 지 오래지만 여전히 가끔씩은 부모님과 여동생들을 보기 위해 가족 식사를 갖는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히 얼굴 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너무나 궁금한 것이 있었다. 과연 그들도 나처럼 숨기고 있는 어두운 비밀이 있을까? 식탁에 앉자 여동생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잘거렸다. 순간 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결국 나는 왼쪽 눈을 감았다. 엄마를 바라보았다. 주변벽에 기대어 토마진인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누군가를 향해 열심히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의외였다. 내 기억 속의 엄마는 언제나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이 정도면 참 다른 사람인데 다음으로 내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아동본 모델로 활동했던 그녀는 여전히 예쁘고 착한 아이였다. 그러나 그녀의 뒤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영상이 펼쳐졌다. 남자가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하는 장면이었다. 나는 소름이 끼쳤다. 그 영상 속에서 동생이 증오의 목소리로 신을 저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내 사랑하는 동생이 이렇게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가족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아버지에게 시선을 돌리자
그의 뒤로는 역시나 무서운 장면이 재생되었다. 내 세상은 이처럼 무너져 버렸다. 나는 이제 가족이 아닌 단지 그들의 기미를 보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저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 안과 검사를 받는 중이었다. 매번 이 검사를 받을 때마다 적응이 안 되더라. 기계가 눈 아래 바람을 쏴대는 그 지도는 정말 거슬렸다. 게다가 그걸 몇 차례나 반복해야 하니 진단에 눈을 깜빡이면 검사가 더 길어지기 일쑤였다. 의사도 점점 짜증이 나는 것 같았고 그의 인상이 찌푸려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마무리되었고 첫 회의 수치가 나왔다. 수치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다. 내가 이상을 못 느끼는데 문제가 있을 리가 없겠지. 곧이어 붉은 볼펜을 든 의사가 오른쪽 눈을 감으라고 하며 자신의 붉은 펜을 바라보라고 했다. 물론 그 검사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왼쪽이 끝나고 오른쪽 눈이 시작되기 전 내가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의사를 바라보는 순간 의사의 뒤로 영상이 재생되며 1년 전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순간 나는 균형을 잃을 뻔했다.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놀랍게도 내 주변 사람들, 특히 병원 접수처의 여직원과 지금 내 앞에서 펜을 흔드는 의사였다. 그들은 검사실의 침대 위에서 정적인 치스를 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나도 모르게 눈을 건쩍 뜨며 외쳤다. 그리고 그 순간 침대 위에 두 사람은 사라지고 펜을 든 의사만이 인상을 쓰며 나를 바라봤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검사 도중에 이런 장면을 목격한 것도 황당한데 눈 깜빡이는 걸로 시간을 한참 잡아먹은 나를 보고 의사가 기분 나쁜 안도 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잠깐 멍해 있었다. 여기서 내가 방금 본 장면을 말한데 누가 내 말을 믿어줄 수 있을까? 아마도 사고로 뇌에 문제가 생겼다며 두개골을 열어보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제가 가끔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요. 나름 괜찮은 대처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아직 검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왼쪽 눈을 감을 때마다 보이는 광경은 점점 야한 장면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뻔했지만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재생되는 것도 아닌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데 이런 게 보인다는 것은 참 난감한 일이었다. 내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의사의 얼굴은 점점 더 불편해 보였다. 나는 다시 눈을 감고 다음 검사가 빨리 끝나기를 바랐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 그저 좋을 뿐이었고 이 엉망진창인 경험이 빨리 끝나길 간절히 원했다. 되겠어. 속으로 안도하며 5살 터울의 한참 어린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이제 점점 소녀치를 벗고 있는 여동생은 내 눈에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모른다. 역시나 그 아이의 순수한 모습과 같이 보이는 영상도 별것 없었다. 또래 친구의 생일 파티로 보이는데 커다란 선물을 받는 친구를 흘겨보는 모습이었다. 질투심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았고 대체로 어린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다음에 보일 때 애들 선물이나 좀 사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다른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나와 살고 있는 여동생은 어릴 때 아동동 모델까지 했을 정도로 예뻤고 지금까지도 눈부시게 예쁜 내 동생은 부모님께 흔한 반항 한 번 없이 너무도 바르게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외인 점은 어릴 때부터 잘 다니던 교회를 얼마 전부터 질색을 하며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걸 흥이라고 할 순 없지.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아이인데 그런 그의 뒤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영상이 펼쳐졌다. 옷이 반쯤 너덜거리는 모습으로 침대에 내던져지는 장면이었고 그 뒤로는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둘러낸 남자가 목에 칼을 대고 머리를 눌러잡고 있었다. 제발 이라며 칼을 지른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그렇게 남자가 동생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걸 볼 수밖에 없었다.
영상 말미에 취가 흐를 정도로 입술을 깨문 동생의 입에서 지독할 정도의 증오가 담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신을 증오한다. 신을 정렬하고 저주한다. 이게 이 아이의 죄라고? 울고 싶었다. 난 내 어린 여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수 있을까? 그녀가 애써 숨긴 이 사실을 태어나게 앉아서 수저를 들고 있는 여동생의 모습이 보인다. 그렇게 차오르는 분노와 슬픔에 억누르며 더는 동생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아버지에게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있는 내 아버지의 뒤로 방금 전과 똑같은 영상이 재생되었다. 이때 내 세상은 무너졌다 안도하며 5살 터울의 한창 어린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이제 점점 소녀티를 벗고 있는 여동생은 내 눈에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모른다. 그리고 역시나 그 아이의 순수한 모습과 같이 보이는 영상도 별것 없었다. 또래 친구의 생일 파티로 보이는데 커다란 선물을 받는 친구를 흘겨보는 모습이었다. 질투심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고 대체로 어린아이들에게서 나타났다. 다음에 보일 때 애들 선물이나 좀 사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다른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나와 살고 있는 여동생은 어릴 때 아동복 모델까지 했을 정도로 예뻤고 지금까지도 눈부시게 예쁜 내 동생은 부모님께 흔한 반항 한돈 없이 너무도 바르게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외인 점은 어릴 때부터 잘 다니던 교회를 얼마 전부터 질색을 하며 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걸 흥이라고 할 순 없지.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아이니까 그런 그녀의 뒤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영상이 펼쳐졌다. 옷이 단층 너덜거리는 모습으로 침대에 내던져지는 장면이었고 그 뒤로는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둘러낸 남자가 목에 칼을 대고 머리를 눌러잡고 있었다. 제발, 이라며 달을 지른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그렇게 남자가 동생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걸 볼 수밖에 없었다. 영상 말미에 취가 흐를 정도로 입술을 깨문 동생의 입에서 지독할 정도의 증오가 담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신을 증오한다. 신을 정렬하고 저주한다. 이게 이 아이의 죄라고? 울고 싶었다. 난 내 어린 여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수 있을까? 그녀가 애써 숨긴 이 사실을 태어나게 앉아서 수저를 들고 있는 여동생의 모습이 보인다. 그렇게 차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더는 동생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아버지에게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있는 내 아버지의 뒤로 방금 전과 똑같은 영상이 재생되었다. 이때 내 세상은 무너졌다. 오늘 밤 한밤중의 울음소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가 더 많은 공포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둠 속의 소리는 두려움과 매혹을 동시에 안겨줄 수 있습니다. 다음 신비로운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